안녕하세요, 오렌지TV입니다. 오늘은 6.25 특집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 베테랑 조종사들을 깜짝 놀래킨 자랑스러운 한국 공군 파일럿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25가 한창이었던 1952년 1월, 미군은 대동강에 설치된 스모리 철교를 폭파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스모리 철교는 당시 북한군의 가장 중요한 보급로였기에 어떻게든 파괴해야 했던 목표물이었는데요. 이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 당시 북한군은 수많은 고사포를 설치해 스모리 철교 주변에 철벽의 대공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고사포에 격추된 연합군 비행기 수만 해도 600여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북한이 보유한 비행기 숫자보다도 많은 수의 전투기가 이 고사포에 의해 격추된 것이죠. 스모리 철교를 없애기 위해 미 공군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던 B-29 폭격기까지 동원, 약 500번을 출격하며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시도했는데요. 스모리 철교의 위치가 계곡 근처인데다가 초저도 비행을 해 육안으로 확인 후 정밀한 폭격이 이루어져야 겨우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수많은 고사포의 반격까지 겹치니 아무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이라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져야 본전이란 식으로 작전이 한국 공군에게 인계되었는데, 작전을 맡은 공군 제10 전투비행전대장 김신대령은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한 조종사인 김두만 소령에게 임무를 맡겼고, F-51D 무스탕 전폭기로 이루어진 폭격 편대가 출동했습니다. 당시 우리 공군이 처음에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무스탕 전투기는 10대였습니다. 탱크도 변변치 않았던 우리 군 사정에서 전투기 조종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을 리 만무했는데요. 급한 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2-3주 단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눈물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 비행시간은 30분에서 45분 정도로 그야말로 이착륙 교육 정도만 받고 온 상황이었죠. 요즘 운전면허를 따는 데에도 한 달 이상의 실습이 필요한데 전투기 조종을 이런 단시간 만에 끝냈다는 건 그야말로 우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기간 속성 코스로 비행을 몸에 익힌 후 곧장 전투에 투입된 것이죠. 당시 미 공군이 500여 회의 출격에도 폭파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적의 고사포 폭격을 피하기 위해 3000피트 상공에서 수평 비행으로 폭격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3000피트 상공에서 계곡에 위치한 스모리 철교를 보면 아무래도 그 크기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보였을 터이고, 이런 상황에서 폭격을 시도했으니 당연히 성공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를 파악한 우리 공군은 미 공군이 했던 3000피트 수평 비행 대신 초저공 침투 비행 후 급강하 폭격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목표물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적의 고사포가 형성하고 있던 대공포 탄막 사격 킬존을 뚫고 폭격을 감행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략이었죠. 이렇게 목숨을 건 출격 끝에 대한민국 공군은 단 3번의 출격으로 스모리 철교 폭파에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이 500번 걸친 시도에도 해내지 못한 임무를 우리 공군이 단 3번 만에 성공을 한 것이죠. 이 스모리 철교 폭파 사건 이외에도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성공하지 못했던 작전을 우리 국군이 성공시킨 작전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미군 역사를 통틀어봐도 미군이 참여했던 전투에서 대부분의 전과를 얻은 것은 미군이었는데, 유독 한국 전쟁에서만큼은 스모리 전투와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고 하네요.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자랑스러운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이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